연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호르몬 분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르몬에 대해서 호르몬의 작용을 제대로 알고 연불을 하면 그 연불의 효용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엔돌핀이나 하여튼 우리가 호르몬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호르몬 전체 호르몬의 한 10%밖에 사람이 아직 과학자들이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저도 연구를 해보거나 명상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 이런 호르몬은 이게 교과서에 책에 없는 내용이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숨을 안 쉬고 백기 구멍으로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한다거나 또는 하룻밤에 몸무게가 갑자기 전혀 아주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몸무게가 7kg가 빠지고 몸이 날아갔으니 가벼워지고 뭐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근데 내 몸은 굉장히 좋고 편안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 요즘에 다이돌핀이라는 게 뭐 알려졌다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많이 인터넷에 회자되고 하다가 쏙 들어간 것은 그런 호르몬을 분비시켜 보질 못하니까 잘 모르겠는 걸 어떻게 계속 말할 수가 없으니까 쏙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뇌가 번데기가 되고 또 번데기가 다시 나비가 되는 것, 알고 보면 다 호르몬 작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서 물고기처럼 헤엄치고 다니던 올챙이가 다 두 다리가 생기고 개구리가 돼가지고 전혀 물속에 살던 놈이 갑자기 육상 생물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이 다 호르몬 작용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보여주는 거죠. 정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자연이 우리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화 등선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 부처가 되고 또는 극락왕생을 하고 뭐 이런 걸 바라지만 신선도에서는, 도교에서는 그렇게 바라지 않고 사람이 몸을 가진 채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길 바라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어떤 도인은 수련을 통해서 육신을 가진 채로 하늘로 날아간다든지, 그 육신 등천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불교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유사에도 3번씩이나 그런 게 나오잖아요. 웅면 여종이었던 그 웅면이 열심히 연불해가지고 이 법당을 뚫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앉은 상태로. 그리고 몸을 버리지 않고 그냥 몸 가진 채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린 사건이 있었고, 엄장과 광덕이라는 그 포천산에 있는 그 굴 속에서 수련하던 스님들도 그랬고, 뭐 또 건봉사에서 연불 만일회를 하던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육신을 가지고 그냥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 육신을 버리고 가고 어쩌고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올라갈 수 있어요. 중국의 황원길이라는 어떤 도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상태에서 그 제자들이 그 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날아 올라갔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록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맞다 하더라도 지금 사람이 그걸 맞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신기하잖아요. 나무들이 한꺼번에 때가 되면 벚꽃을 활짝 펴. 그 많은 벚꽃이 한꺼번에 쫙 폈다가 질 때 되면 또 저절로 그 때가 되면 한꺼번에 다 떨어져 버려요. 이게 다 나무 호르몬 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불하는 분이 이 호르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면 어떻게 진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좀 아주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하려면, 연불하는 것은 호르몬의 분비작용을, 호르몬의 체계를 바꾸는 것이구나. 그래야만 이해가 되잖아요. 거듭난다든지 또는 해탈을 한다든지.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표현했고, 기독교의 말이 더 듣기 좋아요. 거듭나는 거니까. 같은
올챙이가 전혀 다른, 이 물속에 살던 올챙이가 물 밖에 사는 개구리로 변한 것 같이, 또는 송충이 또는 저 누에고치가 됐다가 그 속에서 나와서 나비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나비로 변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호르몬 분비 성향에 따른 성격 유형을 보면 더 그걸 잘 알 수 있게 돼요. 마음 호르몬이 3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요. 도파민형이 있고 노르아드레날린형이 있고 또 세로토닌형이 있다 그래요. 근데 도파민형은 낙천적인 예술가형이에요. 이 사람은 고도의 지력을 갖고 창조적 쾌감이나 환희를 즐길 줄 아면서 도파민형이니까, 그리고 우정과 인류애를 숭고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떠오를 거예요. 나 자신이라든지. 두 번째, 노르아드레날린형은 도전적인 행동가형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승진하고자 뭔가 진보하거든 하는 욕구가 강하고 궁지에 몰리면은 도리어 반전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아주 도전적인 행동가형을 말하는 거죠. 다음에 3번째는 세로토닌형은 고고한 학구파형입니다. 조용하고 철학적인 사유에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고 소심함에 덫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고통에 둔감하고 사정이 악화된 후에라만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 그래요. 자, 이건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의 호르몬이고, 몸의 호르몬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도 3가지가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형이 있고, 2번째는 부심피진 호르몬형이 있고, 3번째는 성호르몬형이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형은 아주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입니다. 먹어도 살도 잘 안 쪄요. 땀을 잘 흘리고 목이 자주 마르다고 합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정서가 다소 불안한 그런 사람이라 그래요. 2번째, 부심피질 호르몬형은 복부에 배가 많이 나오고 털이 많고 얼굴은 둥글고 손발은 가늘고 배는 불룩하고 털이 많고 얼굴은 둥근 사람을 말하는데, 두통이 많고 현기증에 걸리기 잘하고 어깨 결림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골치 아픈 건 3번째 거예요. 성호르몬형이 있어요. 성호르몬형. 이 사람은 체모가 많고 털이 많고 이제 또 짙어요. 그리고 근육질이고 키도 크고 몸도 건강하고 앞머리칼이 특히 가늘다 그래요. 그리고 체취가 강하고, 그리고 정복력이 강해가지고 어떤 여자를 잘 꼬셔가지고 어떻게 한번 성관계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피부결이 곱고 초경이 빠르고 키가 작고, 이 여자인 경우죠. 머리숱이 많고 윤택이 나고 유방과 엉덩이가 아주 풍성하고 허리는 가늘고 체모는 적은 사람, 그런 여성인 경우에 그런 형을 가지고 있어요. 유난히 성을 밝히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사람들은 성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이제 모든 걸 성적으로, 저 사람 좀 성관계를 하면 좀 그럴싸한 사람인가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냥 이런 거나 또는 애니어그램이라든지 MBTI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런 성격 유형도 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너무나 성향이 틀려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도저히 왜 인간이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들하고 아내하고 뭐 딸하고 그 MBTI하고 애니어그램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왜 그런지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사람은 성격 유형이 서로 다 다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유형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호르몬 형인 사람이 모든 것을 성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 그리고 성관계를 너무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그런 줄 알면은 그걸 절제할 수 있게 되겠죠. 절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면 되는 거죠.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그러기 때문에 연부를 할 때 연부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연부를 하게 되면 내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어떻게 변하고 또 얼굴 상도 변하고 내장도 변하고 전신도 변하고 여러 가지로 변한다. 특히 변하는 것이 뭐냐? 내면이 변한다. 에고는 없어지고 내 불성은 점점 더 드러나게 된다. 그 불성이 드러나는 점이 뭐냐? 사랑이 얼마나 자비심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가지고 판단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